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K메디쿱의 연구소장으로 있는 강성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저 주로 이제 제품을 만들거나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전문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의가 뭐 약간 딱딱할 수도 있고 좀 더 학술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렇게 들어두시면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실제로 건강이나 질병에 대해서도 잘 아실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효과가 어떻게 나고 질환이 어떻게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바로. 혹시 당독소 아세요? 당독소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당독소. 잘 모르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모르세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학술적으로는 지금 그쪽으로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일본은 지금 국민적으로 아주 선풍적으로 이 당독소에 대해서 알아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 당독소에 대해서 아침 방송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당독소가 이렇게 나올까요? 네? 알리는데. 뭐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당독소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예, 여기 보시면,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우린 다 알고 있어. 당뇨가 안 좋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살이 찌는 거 안 좋다는 거 알고 있고.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왜 당뇨가 생기고, 왜 비만이 생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셨죠.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밥 많이 먹어서.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시죠? 예. 그 원인이 당독소입니다. 그 당독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이 당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자, 당독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 하면 뭐 생각나세요? 설탕. 그 다음에 예, 커피숍 가면 과당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당 성분들이 그냥 영양소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그냥 혈액 속에서 혈당만 올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그전부터 알려져 있긴 했는데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5년, 6년 전부터 연구해서 이 당 성분들은 단백질의 결합을 되게 잘해요. 단백질의 결합을 잘해서 단백질이 아주 딱딱하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백질을 이제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화된 단백질이다. 그래서 당화 단백질 해서, 당뇨 앓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당화 혈색소라고 해가지고 HbA1C라고 해서 당뇨를 측정하는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HbA1C라는 게 당화 단백질입니다. 당이 달라붙은 단백질. 근데 그게 우리 몸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 식품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그 소고기를 그냥 구워서 드시는 거랑 소고기에 여러 가지 양념 발라가지고 구워서 드시는 거랑 어느 게 더 맛있으세요? 양념 발라서 드시는 게 맛있죠. 그 양념을 바를 때 그 양념에 대부분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설탕이 들어가서 양념이 되면 그 소고기 안에 있는 단백질에 설탕들이 다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열을 하게 되면 달라붙은 애들이 아주 강하게 달라붙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인데, 그 물질이 바로 당독소입니다. 어느 때 많이 나오느냐? 빵 같은 거 구울 때, 빵에다가 아주 달게 버터나 이런 것들 발라가지고 구울 때,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햄 같은 거 구울 때, 스테이크 같은 거 만들 때 양념을 바르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있는 설탕과 단백질, 고기에 있는 단백질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튀기고 굽고
그 다음에 구워가지고 고소한 향이 많이 날수록 이 당독소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당독소는 뭐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왜 나쁘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설탕이 딱 붙게 되면 그 당 성분이랑 붙어있는 그 부분이 원래 단백질들은 우리 몸 안에서 좋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원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양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 기능이 떨어진 애들을 분해시켜가지고 배출시키려고 해요. 배출을 막 시키는데 얘를 배출시키려고 분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그 당 성분이랑 단백질의 아주 끝에 있는 성분이랑 다 잘라가지고 분해를 시키다가 마지막에 분해가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걔를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당독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당독소는 아주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종류도 120가지로 많습니다. 근데 이 당독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당독소들이 안에 들어와서 다 잘려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모양의 독소로 남는데 이 독소가 혈액안을 돌아다니다가 신장을 통해서 대부분 배출이 돼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의 식습관이 우리가 설탕 많이 먹고 과당 많이 먹고 굽거나 튀긴 음식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독소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설탕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안에 있는 그 당이 우리 혈액안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혈액안에 있는 단백질들이랑 붙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 배출하는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100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90은 남아가지고 뭘 하느냐? 얘가 특징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얘는 콜라겐에 잘 붙어요. 첫 번째가. 콜라겐에 붙어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 이 철사 같은 것들 보시면 콜라겐이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축성을 유지하고 탄력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당독소는 이 두 가닥이 있으면 이 중간에 가서 붙어가지고 마치 철망을 만들듯이 망을 만들어요. 그럼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경화를 일으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얘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우리 면역세포에는 있어요. 근데 얘를 인식하는 순간 면역세포는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독소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로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요?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경화시키고 염증 일으키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 걸 많이 먹어가지고 혈당이 높아졌는데 당뇨로 가진 않아요. 근데 당뇨로 가는 단계가 되면 당뇨로 가는 그 단계 중간에 왜 당뇨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중간에 당뇨로 가는 그 과정에 혈당이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굽거나 튀긴 음식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당독소량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많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경화,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음 단계로 당뇨로 가는 겁니다. 당뇨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합병증이죠. 합병증은 왜 갈까요? 지금 말씀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소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당뇨 상태에서는. 그러면 더 많이 경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합병증에서 가장 먼저, 당뇨 합병증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는 혈관 질환이 가장 먼저 일어나요. 혈관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당독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증의 주요한 원인이 당독소.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느냐라고 했을 때 독소가 쌓이면 쌓일수록 당독소를 재는 그 측정기가 있는데 그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당독소가 없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당독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먹은 음식이 깨끗하고 좋죠. 근데 나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뭐다? 탄수화물이에요. 당. 여러분들 당을 얼마큼 많이 먹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식사하는데 밥만 먹는다고 뭐 밥 적게 먹는다고 당을 적게 먹는 거냐? 아니죠. 스테이크 먹을 때, 뭐
어떤 뭐 새우 튀김 같은 거 먹을 때,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후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커피 마실 때. 아니면은 그런 거 건강 생각한다고 건강 이온 음료 먹죠. 이온 음료나 그 다음에 클렌즈 주스 같은 과일 주스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당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독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당독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오는 게 비만과 대사질환이 40대 이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당독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염증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활성산소 얘기가 나오지만, 활성산소가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염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기준이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지금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에서도 마찬가지고 당독소에 대한 그런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주로 지금처럼 이렇게 밑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에 붙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드는 거. 요거는 면역세포에 붙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질병이 이렇게.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노화입니다. 노화는 진피에 있는 콜라겐이 한쪽 부분은 딱딱하고 한쪽 부분은 물렁물렁해요. 그러면 딱딱한 부분과 물렁물렁한 부분이 접히면서 뭐가 생기죠? 예, 그게 주름이에요. 그 다음에 비만. 비만은 왜 그러냐? 당뇨로 가는 과정에서 당독소가 계속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염증을 유발하면서 인슐린이 신호를 보내는 포도당을 대사하는 근육세포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여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못 만들죠. 근데 그 혈관 안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포도당은 되게 많이 있어요. 혈당은 높고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는 실제로는 굶고 있고, 그 다음에 혈당은 높기 때문에 세포가 어떻게 뇌에다가 자극을 주냐면 나는 지금 굶고 있으니까 계속 밥을 먹어라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면 높아지고 고혈당으로 있는 상태가 되면은 식욕이 더 땡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다 고장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먹게 되니까 그 고혈당이 된 애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간으로 가서 다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이 다 쌓이게 되는 거죠.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도 오고 그 다음에 비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똑같이 콜라겐에 붙으면서 다 기능을 완전히 저하시키게 되니까 기능 저하에 의해서 이런 질병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독소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면 당장 이게 위험하겠네라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배출도 됐다가 쌓이기도 했다가 하면서 그 양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점점 늘어나는 그 임계치까지 갔을 때까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느끼는 건 좀 피로하구나. 뭔가 피곤하구나 라는 걸로 느끼지만 이 질환, 당뇨 같은 질환이 질병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바로 합병증이 오게 되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당독소는. 첫 번째가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굽거나 튀기거나 하는 음식들보다는 고기를 먹으려면 삶거나 하는 음식으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설탕을 적게 드셔야 돼요. 설탕을 적게. 그리고 쌀밥을 적게 하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거.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독소를 빼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을 가지고서 해결하는 거. 세 번째는 당독소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억제하게끔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 네 번째는 당독소가 만들어졌으면 그게 분해되거나 배출이 잘 되도록 하도록 하는 것. 다섯 번째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금연이나 식이 조절, 적게 먹는 거가 중요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지금 현재 임상으로 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그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다섯 가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식사 조절을 하는 거 이외에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직접 우리가 분해시킬 수 있나요? 생성하는 거 직접 억제할 수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이겁니다. 식품 속에 있는 당독소를 줄여라. 어떻게 줄이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식품 속에 있는 것?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조리 방법을 바꾼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조리 방법만 바꿔가지고 맨날 조리 방법 바꾼 걸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은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개발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뭐냐? 유산균입니다. 왜 유산균이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돼서 장으로 가죠. 장에서 흡수가 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날까? 우리 장에 있는 균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장에 살고 있는 균들이 맨 먼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만나게 돼요. 그럼 아주 간단하죠, 이론은.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음식 안에 있는 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만 찾으면 되겠네. 요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국식품연구원에 있는 3,000종이 넘는 김치랑 간장, 된장에서 뽑은 3,000종의 유산균을 가지고서 저희가 하나하나 시험관에서 실제로 당독소 분해하는 애를 찾았어요. 직접 스크리닝해서.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위에 다시. 위에 해주세요. 네. 그렇게 찾아가지고 3,000종 중에서 3종류의 가장 좋은 분해하는 능력을 갖는 유산균을 찾았고 그 유산균으로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분해하는지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동물에다 넣어가지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면 이거는 대구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정상인 3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 음식 속에 있는 당독소가 직접 분해가 되는지를 임상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6명이고요. 36명을 3종류로 했으니까 12명씩 나눠가지고 시작을 했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게 그 결과인데 그 그래프가 복잡하시죠? 어떻게 했냐면은 당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중에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치즈. 원래 임상적으로도 많이 있었던 건데 치즈 안에 당독소량이 많은 치즈를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먹였어요. 먹여가지고 혈액을 뽑아가지고 당독소량을 쟀습니다. 그리고 혈액 수치도 재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사람을 26일 동안 이 찾은 유산균을 먹여가지고 이 유산균을 가지고 다시 먹인 후에 26일 후에 다시 똑같이 그 당독소가 많이 든 치즈를 다시 먹였어요. 그래서 다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이 그래프에 보시는 이 위에가 24시간 동안 혈액을 검사를 한 거고 치즈를 먹고 실제 혈액 안에 당독소가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당독소가 이렇게 있죠. 위에도. 그리고 26일 동안 유산균을 먹은 후에 다시 똑같이 치즈를 먹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완전히. 26일 동안. 어떻게 먹었냐?
여기에 사용된 균주의 그 균수는 지금 아마 유산균 그 포수로 따지면은 약 한 포에서 두 포 그 사이에 양 정도를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신기한 건 뭐였냐면 정상인 사람들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원래 5.5면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5.5인 당화혈색소도 같이 떨어졌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더 신기한 건 뭐냐? 지금 요게 당화혈색소고요. 혈액 검사를 했으니까 혈액 수치를 확인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LDL, 안 좋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AST, ALT,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그 정도까지도 다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통해 가지고 당독소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왜 이 질환에 이렇게 되고 내가 왜 피곤한지는 모르지만 그 원인이 됐던 것이 당독소가 그러한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혈액을 탁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도 결과로 나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음식 속에 있는 당독소만 없애줘도 이런 부분들, 혈액이 맑게 되고 그 다음에 독소가 없어지게 되니까 염증이 줄어들게 되고 하는 이러한 결과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유산균을 통해서 음식 속에 있는 것을 없애주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정말로 고기는 완전히 삶은 것만 드시고 설탕 아예 안 드시고 밥 아예 안 드시는 그런 방법을 완전히 절에서 생활하는 듯한, 식이요법 하는 듯한 그런 생활을 정말 하실 수 있으시면 그게 베스트. 그거 이외에 다르게 우리가 음식을 어느 정도 먹으면서 식이요법 하지만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산균을 통해서 장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 하나밖에 없다. 위에 다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당이 들어와서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포도당 양이 많으면은 그 혈액을 돌아다니는 애들도 똑같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에서 붙어가지고 당독소를 만들겠죠. 그러면 음식 속에서 있는 애들을 분해하는 거는 유산균이 해주지만 유산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혈액안까지 들어와가지고 분해를 못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애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바로 데이터들로 해드리는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 분해할 수 있는 애들의 성분을 갖고 있는 그 파이토케미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실제로 분해하거나 아니면 생성되는 거 억제하는 애들을 스크리닝해서 다 찾은 겁니다. 그렇게 찾았을 때 저희가 찾은 소재의 특화 소재는 하나는 SGH라는 소재고 또 하나는 브로콜리 추출물. 브로콜리 추출물 안에 들어있는 소재 두 가지를 찾았고 네 가지의 부가 소재를 같이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시험관에서 이렇게 확인을 다 하게 됐고 시험관 확인을 맞춰가지고 이 소재들만 특화시켜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저희가 하는 거는 항상 소재를 찾아서 확인을 하고 동물 실험을 한 다음에 임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서 했냐면은 일본에서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하루미 클리닉이라고 여기서 당독소에 대해서 식이요법이랑 이런 치료법이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상인 4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당독소량이 느는지 안 느는지, 식이요법은 식사를 마음껏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이걸 섭취하면서 같이 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실제로 그래프가 복잡하시겠지만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만. 실제로 체내에 있는 당독소를 없애는 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가지고 그 당독소량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늘어나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소재를 먹은 사람, 요거는 안 먹은 사람. 그렇게 했을 때 늘어나지가 않아요.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배출을 통해서 결국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뭐가 늘어나지 않느냐? 펜토시딘이라는 당독소가. 다음 슬라이드 또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당화 알부민이라고 혈액 안에 가장 많은 단백질이 알부민인데 알부민에 당이 붙어가지고 당독소가 되기 전에 만들어지는 당화 단백질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그걸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딱 뭐냐, 당독소가 왜 위험하냐라는 걸 지금부터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염증보다 더 전에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을 유발하는 그래야 합병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독소다. 어디서 오느냐? 당에서, 탄수화물에서, 그 다음에 굽고 튀긴 음식에서 온다. 그렇게 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거다? 먹었을 때 먹은 요 안에서 소화기관에서 당독소가 흡수되지 않게 하는 방법. 첫 번째. 그래서 당독소를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분해하는 방법. 두 번째, 이미 조직 안에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조직에 있는 거를 떼어내가지고 분해시키거나 배출시킬 수 있게 하는 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저희가 개발한 소재고 원료이기도 하고요. 요 원료들이 만들어져서 나온 게 지금의 닥터스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리뉴메디 셀이라는 제품으로 같이 나오게 됩니다. 당독소를 이 두 가지로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조절하게 되면 좋은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살이 빠지고 안 빠지고를 떠나서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피곤함이 없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살이 빠지고 안 빠지고를 다 떠나서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은 왜 일어나느냐?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염증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피곤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간 기능이 좋아져요. 아까 혈액 수치를 보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독소를 해결하는 그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피곤함과 간 기능이 괜찮아지는 거. 그 두 번째가 당뇨라든가 이런 대사질환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합병증을 억제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체형을 좋게 하고 싶으실 때 굶어가지고 대부분 많이 다이어트 하시는데요. 요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염증들에 대한 부분, 간 기능에 대한 부분,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은 배제시키고 단순히 칼로리만 적게 먹어가지고 뺐기 때문에 몸은 반대 방향으로 다시 작용하기 때문에 요현상이 오면서 더 안 좋은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많이 실패하게 되고 가장 기본은 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염증, 그다음에 활성산소, 그다음에 간 기능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해야지만 좋은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지금 5일의 기적 아시죠? 예. 5일의 기적은 정말 기적적인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실제 체지방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사가 같이 플러스가 되면은 가장 좋은 기적의 효과가 나는 거고 그 기적의 기반이 되는 게 요 유산균과 그다음에 체내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요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제품이 나오실 거죠? 예. 그래서 예. 진행되고 곧 이제 다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납니다. 예. 기대를 정말 하셔도 좋습니다. 직접
체험도 해보시면 정말 어떤 부분인가를 제가 지금 말씀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그 효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주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그것과 별개.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리뉴맨이라는 제품이 나올 건데 거기에 굉장히 특이한 기술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남자는 아연이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예, 여기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립선이죠. 전립선은 남자가 40대 이후가 되면은 전립선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데 기능적으로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이나 비대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에 저희가 찾은 거는 전립선 세포가 갖고 있는 그 대사하는 기본이 있어요. 그 기본에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정액 만들고 그 다음에 전립선에서는 그 정액을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쿠퍼액도 만들고 근데 전립선 액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 생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다음에 생식기 기능까지도 중요하게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여기서 저희가 찾은 건 딱 하나입니다. 전립선 세포는 일반 세포랑 다르게 아연의 농도가 약 200배 이상 높게 있어요. 일반 세포는 아연을 10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립선 세포는 한 300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왜 높으냐? 높은 농도로 아연이 있을 때 구연산이라는 게 전립선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구연산이 만들어지는 데는 이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구연산이 만들어져야지 전립선 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립선 액은 산도가 되게 낮아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미생물을 빨리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 구연산이 근데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 아연의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왜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각종 전립선 질환에 노출이 되게 된다. 특히나 가장 많이 되는 게 비대. 왜냐? 아연 농도가 되게 높았는데 아연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일반 세포들이랑 똑같이 자라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연 농도가 100배, 200배로 있었을 때는 전립선 세포는 일반 세포가 5개 만들어질 때 전립선 세포는 2개 만들어지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연 농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세포가 일반 세포처럼 바뀐 거예요. 그래서 5개씩, 10개씩 만들어지다 보니까 비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전립선 액이 잘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균 침입이 많겠죠. 그래서 염에 많이 걸려요. 염증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비대나 염증에 많이 일으키는 이유의 가장 대사에서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연 대사가 안 돼가지고 아연의 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뭐냐면 전립선 약이나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재발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연의 농도가 떨어져 있는 대사가 떨어져 있는 세포에다가 순간적으로 약을 넣어가지고 병원균들을 다 없앤다고 해가지고 그 기본이 바뀌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본을 젊었을 때처럼 아연이 농도가 높은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 아연을 전립선 세포에다가 많이 넣어주는 거죠. 근데 아연 제제를 많이 먹는다고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거기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전립선 세포로만 많이 갈 수 있는 아연이 들어가는 요 G1이라는 요 수송되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에 많이 만들어주는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가 개발한 건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연은 전립선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논문에 확실하게 난 거는 정상적인 전립선 세포는 구연산의 농도도 높고 아연 농도가 되게 높아요. 전립선 액에도 아연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연의 농도가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력에 좋다고 하는 게 굴인데 굴을 왜 먹냐라고 했을 때 굴 안에는 아연의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뭐냐면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지만 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아연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주로 전립선 세포로 들어가는 아연입니다. 두 번째 장 주세요. 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정소로 들어가는 아연. 주로 생식기 쪽으로 아연이 많이 들어가게끔 개발한 겁니다.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떻더라? 그냥 아연의 농도만 높아졌는데 나머지 질환이나 염증이 아주 자연스럽게 낫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전립선 세포가 갖고 있는 대사가 망가졌다가 아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대사가 정상화되니까 그 세포가 스스로 나머지를 해결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기술이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약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테스트를 했냐? 전립선 암. 전립선 암세포도 특징이 뭐냐면 아연 농도가 떨어지면서 일반 세포처럼 바뀌어 있고 암이 분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열을 많이 하는 그런 세포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테스트를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효과가 좋다, 뭐가 좋다, 누가 먹어봤더니 괜찮더라 라는 것도 좋습니다. 다 체험 사례니까요. 근데 진짜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궁금증을 가지시고 좀 더 공부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당독소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하시면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담도 더욱더 잘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